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9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해젤리 3회.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플라이어가,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네. 플라이어가 미리 나갔죠. 그래서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를 간만에 얘기해준다 생각하는 마음에 또 설레이는 기분으로 계실 것 같아요. 저 오늘 첫 번째는 마이 스토리. 우리 스이환 리더님이 해주실 건데요. 그 전에 저희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기에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들어보고 싶거든요. 자, 우리 의한 리더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지축에서 사업하고 있는 수애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김포에서 살았어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혹시 유사나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샴푸 하나로 유사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만난 샴푸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남들보다 뭐든지 좀 빨리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고요.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또 빨리 결혼을 합니다. 25살에 했어요. 그리고 27에 첫째를 낳고 29에 둘째를 낳고 20대에 이미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양가가 멀리 계시고요. 바쁘셔서 아이 키우는 걸 도와주실 수 없었거든요. 혼자서 아둥바둥 두 아이를 키웠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벌이로는 너무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돈은 벌어야 했고, 아이들 봐줄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영업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빨간펜 선생님이었습니다. 빨간펜 선생님 일은 정말 꽤 재미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 제가 공부를 좀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 아이들 가르치는데 정말 보람있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게 영업직이다 보니까 채워야 되는 실적이 있고 채워야 되는 매출이 있었어요.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아이들 내팽겨치고 주말 없이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애들은 방치가 됐겠죠. 밥도 대충대충 때우게 됐고요. 우리 유산화 하면서 배우던 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먹는 게 다다, 음식이 다다. 먹은 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계속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퇴원하고 입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정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계속 반복의 반복이었어요. 근데 이런 삶이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엄마가 일하니까 제대로 못 챙겨주니까 이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지인의 친한 언니가 핸드폰 가게에서 유산화를 한대요. 근데 유산화는 예전에도 한번 얼핏 들어는 봤었어요. 그거 먹으면 애들한테 좋대. 거기 있는 화장품 좋대. 얘기는 들어봤어서 마침 첫째 아이가 두피가 각질이 쫙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일어나서 어떤 샴푸를 사서 좋은 걸 사도 써도 차도도 없고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산화 거 좋다니까 한번 써보자. 가까이 계시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갔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샴푸를 사러 가게 되고, 그날의 저는 아직도 너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샴푸를 쓰고 나니까 두피가 더 좋아지진 않았어요, 처음엔. 근데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꾸준히 쓰다 보니까 두피가 좀 건강해지고, 약간 이제 냄새도 없어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샴푸를 다 쓰고, 또 사러 가고, 또 사러 가고, 그 다음번에는 한 세 번째 갔을 때는 애들 영양제 유산이멀즈도 샀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거기 사모님 피부가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집에 오면 생각이 나요. 그때 저의 피부는, 사진을 잠깐 제가 공유를 해서 보여드려도 될까요? 공유가, 네, 풀어드릴게요. 네. 시간, 네. 지금 호스트만 된다고 하시는데요. 됩니다. 아, 네. 혹시 요 피부 보이시나요? 이제 공유를 좀 꺼도 될까요? 좀 부끄러워서. 예, 사실 제가 피부가 저렇게 최악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정말 많은 노력과 돈을 들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계속 그 제품이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신 그 비결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냥 마음을 먹고 찾아갔어요. 유사나 화장품 전 제품 다 이렇게 쓰면, 화장품 쓰면 사모님 전 피부 좋아져요? 그러면 저 전 제품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리셋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유사나랑 제대로 만나게 됐고, 아시다시피 그 사모님은 유란 스폰서님이었어요. 그렇게 제품을 먹고 바르고 그러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아무도 제가 예전에 그 나빴던 피부였는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어플로 필터를 끝까지 해놓고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요일에 저희가 가족끼리 다 같이 경복궁에서 갔는데, 남자들은 다 셀카로만 찍잖아요? 셀카로 찍었는데 피부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전혀 여드름 피부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항상 거울을 보면 저는 짜증이 너무 났었어요. 맨날 가리기 바빴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요즘 거울 보는 게 너무 좋고요. 근데 제가 외모만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유사나를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진 건 내면의 성장이었어요. 리더님들 혹시 저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마냥 밝고 긍정적이고 혹시 그런 이미지인가요, 제가? 근데 유산화 하기 전에도 저는 그런 이미지였고 지금도 그런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유산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밝은 척하는 쭈글이었어요.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코를 푸네요.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또 누가 나를 싫어할까봐 무서워하고, 부당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또 좋은 사람인 척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종일 밖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너무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어서 온갖 짜증을 다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산화 안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진심을 위하고 응원하고, 정말 이런 커뮤니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런 말들 많잖아요. 여자들끼리 일하는 집단에서는 말이 많다. 비위 잘 맞추고 라인 잘 타야 된다. 근데 진짜 제가 진리팀을 만나고 나서는 전혀 그런 거는 느끼지도 못하고,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줄 알고, 눈치를 보면서 가식적인 행동을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예전에 제가 나만의 알던 그 속의 예전의 수혜원 쭈구리는 없어졌어요. 유산화를 통해서, 우리 젤리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해지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다 저를 이끌어주신 유란 스폰서님 덕분이기도 하고, 또 저를 아껴주시는 리더님들 덕분이기도 해요. 진짜 평생을 함께 할 찐한 친구들을 이 유산화를 통해서 만들게 돼서 저는 요즘 매일매일 행복하고 너무 즐겁답니다. 이제는 유산화 안에서 직급자로서 성장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마음이 성숙해진 만큼 앞으로 유산화 일도 왠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 저의 성장 봐주실 거죠?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 우리 의한 리더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들을 때마다 항상 샴푸 하나로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누군가는 다 모두 제품으로 시작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쵸? 샴푸 하나로 이렇게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유산화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그 의한 리더님이 어떤지 저희는 모릅니다. 지금의 이 밝고 명랑하고 춤을 잘 추는 의한 리더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너무 또 다시 자세히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이번엔 두 번째, 예쁘게 핑크 옷을 입고 계셔요. 밝게 웃는 미소가 아주 매력적인 우리 경실 리더님의 미래 일기. 우리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잖아요. 나의 미래는 어떨까? 유산을 안에서 그 경실 리더님의 미래 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실 리더님도 박수로 맞아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미래일기를 들려줄 유경실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미래일기 들려드릴게요. 2027년 8월, 나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5년마다 열리는 미국 컨벤션을 나의 파트너와 함께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번 컨벤션은 루비 승급으로 무대에 오르게 되어 나에겐 특별한 날이다 보니 너무 행복해 잠을 설쳤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4년 전의 나를 뒤돌아보았다. 2023년 10월, 아이 케어와 경제력 때문에 멘탈이 탈탈 털리고 있던 나를 묵묵히 다독여주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었던 나의 스폰서이자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들려드릴게요. 나의 스폰서이자 너무나 좋아하는 친언니 같은 혜정 스폰서님과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며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신 복임 스폰서님. 경실아, 언니가 아직도 무섭니? 무서운 사람 아니야. 라며 응원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젤리장 유란 스폰서님이 없었더라면 어, 죄송해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하나씩 아낌없이 해주시는 젤리 수장 유란 스폰서님이 없었다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고 계속 심세한탄만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저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니 나는 빠르게 로비 승급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100만 원씩 두둑한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막내딸, 며느리가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함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 2030년 11월 29일 아침부터 울리는 문자 소리에 눈을 떠보니 원스타 다이아 승급 축하 메시지가 물쏟아지듯이 왔다. 그토록 바랬던 반짝이는 원스타 다이아. 나에게 큰 생일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다. 경실아,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나자. 나는 고마움의 표시로 2달 전 전원주택을 장만한 우리 집에서 스폰서님들과 나의 파트너들을 집으로 초대해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 드레스 코드는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입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파티가 끝나갈 때쯤에 나는 다이아가 박힌 24K 목걸이를 선물하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유사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실증도 금방 내고 도전하는 게 두려워 피하기만 하던 내가 유사나를 만나 도전이라는 두려움의 장벽을 깨고 밝게 빛나는 나를 만나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2030년 12월 1일 나는 18년 동안 현장 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온 신랑에게 이제는 하고 싶은 취미생활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며 퇴직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신랑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 보니 나도 괜시리 눈물이 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신랑 편하게 해줄게. 2031년 1월 1일 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 제주도에 장만한 별장에서 1년 살기 하러 내려왔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며 입이 귀에 계속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유산을 하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런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건 유사나를 만나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스폰서님들, 나를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들이 있어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지금도 파트너들과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 둘째가 알러지로 인해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니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기 시작했다. 내가 항상 바랬던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니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앞으로의 나의 남은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해진다. 2031년 올해도 수고한 나에게 칭찬해주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다. 미래에게 끝.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 뿌듯한 미래일기였어요. 사실 저희 이제 미래일기 하면서 사실 한 번씩 저는 스폰서니까 한번 보잖아요.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 4년인가 몇 년 뒤에 그 첫 직급이 골드인 거예요? 지금 처음 그 한 게 루비였잖아요. 골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경실이가, 우리 경실 리더님이,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다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겨내고 그 부분까지 다 생각하면서 그 미래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찡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경실 리더님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거예요.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 리더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밝게 웃는 앞으로의 미래가 다 펼쳐지길 너무너무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이번에는요, 체험 사례. 저희가 3% 하나 사업을 시작했고 이걸로 인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미래 일기를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지, 내가 왜 이렇게 미래 일기도 하고 이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저희 태가 저 멀리 떠오르는 바탕이 있는 우리 지숙 리더님의 체험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또 환영해야 되겠죠? 다 같이 환영합니다. 들어주세요. 지숙 언니. 지숙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아, 들리시죠? 체험사를 시작할게요. 유사나를 만나기 전 저는 첫 번째 피부가 예민해서 시중 판매 화장품을 사용하기 힘들었어요. 과거 엄마가 화장품 가게를 운영으로 다른 집에 비해 화장품 종류가 다양하게 많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었으며 얼굴이 붉어지거나 뾰루적지가 올라오고 심한 경우 허물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 시중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아기들이 사용하는 순한 베이비 로션을 사용했으나 단종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유명한 베이비 로션 또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 사용을 못했으며 네트워크 또는 해외 제품 중 괜찮다고 소개받아 구매하여 사용해 보면 아니네 하고 또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등 로션과 스킨만 구매하는데 개당 10에서 50만 원까지도 구매해 보고 1회에서 2회 바르고 사용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어요. 두 번째, 살과의 전쟁을 일상생활하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거의 모두 섭취해 봤는데 다들 알고 있는 것을 말하면 아메이나 진아렌, 녹색통, 분홍색통, 그다음 풀무원, 휴원스크린, 뱃살의 체지방을 줄여줬다는 주사 10회도 맞아봤고 한의원에서 상담 후 한약도 지어보고 원푸드 다이어트 한다고 커피, 두부, 설탕물 등 안 해본 것 없이 좋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최소 20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한 달에 투자해서 다이어트를 했지만 저와 맞지 않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몸무게가 1에서 1.5배까지 다시 쪘어요. 세 번째로 생리통이 심하다 보니 생리 일주일 전에는 완전 예민한 몸이 되어 있어요. 생리통을 해본 사람만 안다고 학교에서는 매일 누워있는 학생, 직장에서는 조퇴와 휴가를 자주 사용하는 직원, 통증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병원 및 한의원 등 안 가본 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심했던 것은 몸에 통증이 있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서 제가 생리를 하기 전후에 주변에 아는 지인들, 남자든 여자든 어, 또 시작인가? 라는 질문으로 휴가 또는 조퇴 등을 사용하기 빈번했어요. 검사를 해보면 아무 증상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이유 없이 통증 및 구토를 하게 되니 약도 처방받아 먹기도 하고 주사도 맞기도 하고 후사 권유로 루프도 착용하다가 부작용으로 6개월 만에 빼고 그러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마약 주사까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맞기도 했어요. 네 번째로 생리 때가 아니라도 전 진짜 예민한 몸이어서 좋은 영양제가 있다고 하며 해외 직구, 다단계 제품, 홈쇼핑 판매품 등 구매해서 먹어보았지만 냄새 또는 어지러움 등으로 인해 먹지 못하는 제품들이 허다했고 그렇게 먹지 못하는 영양제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정도 예민했냐면
꾸준히 먹던 아메이 제품이 어느 날 냄새가 역한 듯 달라져서 확인해보니 제조 공장이 바뀌면서 같은 제품이라고 판매는 했지만 저는 그 제품을 더 이상 섭취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까지 찾아낼 수 있었던 제 몸입니다. 저는 피부가 맞는 화장품, 365일 다이어트, 생리토 등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안 해본 것 없이 거의 대부분 해보았지만 맞는 것을 찾는 것 또한 힘들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자꾸 친한 지인들에게 선물 아닌 선물하는 상황도 도토리피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와 영양제가 좋은 것 없나 찾고 있을 때 오래된 지인 재림 리더 추천으로 유산화를 처음 소개받았어요. 다른 제품을 시작할 때처럼 망설임 없이 일단 좋다는 해독부터 시작했고, 유산의 제품은 제가 먹기에 냄새도 역하지가 않았고, 먹기도 쉬웠어요. 빠르게 몸도 변하고 가벼워진 느낌을 있고, 아, 이건 다른 제품하고 다른가 보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다 보니 해독에 이어 다이어트 챌린지까지 이어갔어요. 저의 휴가는 병원 투어를 가는데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해독을 시작으로 꾸준히 챌린지를 참여하면서 유산화 제품으로 몸 관리를 시작하게 1년 정도 되었고 그 사이 체중 감량도 물론 되었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감기를 호되게 걸려 고생도 하고 병원도 다녀왔지만 앞에서 늘 저를 지켜보는 재림 리더의 말이 이렇게 빨리 회복한 건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추천을 받아 데이크림 먼저 사용해 보았는데 괜찮네 하다가 줌 미팅에서 피부 미용 강의를 해주시는 내용을 듣고 일주일이면 변화되는 내 모습과 광이 날 거라는 준 내용에 설마 저렇게 된다고? 뻥이겠지. 아니 저러면 피부과 안 가고 돈 모든 사람이 애용하겠지. 안 되는데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과 얼굴 변함이 강한 나면 항의하겠다는 생각으로 전 제품을 구매했어요. 줌에서 들었던 순서대로 토너, 세럼, 토너, 모이스트크림 오일, 토너, 아이 에센스, 토너, 컴플렉스 세럼, 토너, 나이트 젤, 토너, 나이트 크림, 토너, 데이크림, 토너.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 50분에서 1시간 이상 사용하며 사용했는데 사용하면서 화장품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스크랩 마스크는 주 2회 정도 사용했고, 아침, 저녁 지우는데 리무버와 폼 클렌저, 미크 클렌저까지 사용해 보았어요.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나고, 이거 뭐지? 얼굴색이 광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살이 빠졌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얼굴은 좋아졌네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 기분도 좋았어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는 횟수도 현저히 줄고 효과를 보게 되니 당연히 가족들과 같이 챙기게 되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제가 제빵을 하고 있어 늘 손목과 발의 염증으로 아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형외과에 가서 염증 치료약을 받아 먹었는데 병원 가서 약 받아오는 것을 싫어해서 글루코사민을 먹더니 일주일 뒤부터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2개월간 꾸준히 먹다가 아프지도 않고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지니까 3개월간 또 안 먹더라고요. 다시 또 손목과 발이 아프다고 글루코사민을 다시 찾아서 먹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으로 두피에 찌꺼기와 기름이 엄청 많아서 샴푸를 잘못 쓰면 머리를 일주일을 감지 않은 것이 되다 보니 샴푸에 민감했어요. 유산화 샴푸를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 때문에 짜증을 부리는 일도 없어졌고, 그래서 샴푸가 한 통만 남아도 구매는 했느냐, 언제 도착하는 거냐, 그렇게 질문에 쏟아지고, 요즘은 딸아이의 최애 제품은 글루코사민과 샴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거 괜찮은 거 있는데 하면서 한번 먹어봐 하면서 바이오 오메가 글루코사민 헬스팩을 갖다 주고, 드시게 하다가 누밀과 화이버즈 프로바이오티크도 추가로 먹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중에 판매 제품인 선크림이 맞지 않아 사용 못하게 되며
햇볕에 그을리면서 속상하다고 하셔서 선크림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크림과 팩트를 갖다 주며 사용해 보라고 했죠. 너무 좋다고 사용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저의 속을 뒤집는 말은 다단계에 빠지면 안 된다. 늘 강조하시면서도 제품이 떨어지면 문자 또는 전화를 해서 집에 올 때 꼭 갖고 오라고 하시네요. 물론 저에게도 유산화 고비가 있어요. 처음 해독할 때 일반 루미를 먹을 때 괜찮았지만 액티비 루미로 처음 먹고 나서 몸이 셧다운되는 느낌이 들어 중단했고 제리니더를 통해 스폰서들과 소통 후 지금은 아주 서서히 섭취량을 늘려가며 접근 중에 있어요.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를 섭취하며 잠을 자고 아침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추천을 받아 섭취했지만 예민한 몸이 반응하여 첫날 밤을 꼴딱 세웠어요. 섭취 후에 30분 뒤부터 운동한 것처럼 온 근육들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고 지금은 산행이 심하게 하고 온 날이나 근육을 혹사시킨 날에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서울 홈미팅에서 허브트 믹스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 몸무게 및 체지방률도 줄이지도 않고 아랫배 둘레도 줄이고 싶은 생각에 허브트 믹스가 좋다고 하여 약 1개월간 하루 6포를 섭취했는데 아랫배 둘레가 5cm, 몸무게 2kg, 체지방률 2% 줄었어요. 하지만 최근 감기로 아파서 항생제와 진통제 복용으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허브트 믹스 한 포를 복용했는데 화장실 및 복통으로 힘들었어요. 지금은 허브트 믹스를 조금씩 상태를 보며 늘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현재 어떤 상태의 몸인지 세밀하게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허리둘레가 줄어든 것처럼 여러분도 최고의 효과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전 제품을 거의 섭취했는데 그중에 최애 제품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핫팟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이 먹는 편인데 햇파시를 복용한 난 뒤에는 술이 술술 넘어가고 다음날 숙취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햇파시를 먹고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혹시 배우자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면 저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더 이상 먹지 못하거나 사용을 못해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선물 아닌 선물하는 경우는 이제 없어졌고요. 이제는 유사나라는 제품을 만나 효과를 보고 나니 주변에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유사나 제품으로 점점 더 건강한 삶과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느낀 이 삶의 질과 활력을 꼭 느껴보시기 바라며 제품별로 나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내 몸을 더 면밀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 바람이 있다면 루사나에서 먼 훗날 색조 화장이 나오는 날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지순 리더님 최고예요. 아니, 그 체험 사례 저희들도 이제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추천을 되게 많이 받는데 지순 리더님 추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우리 그 체험 사례 때 하셨어야 되는데 아프셔가지고 이번에 미뤄진 거였거든요. 자, 여러분, 셀라비브부터 들어갑니다. 셀라비브, 살과의 전쟁, 예민한 몸, 그 다음에 영양제를 드셔야 하는 몸이었지만 이걸로 먹어서 어지러움과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네 가지 이상의 모든, 예민하니까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민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선택하고 맞는 영양제, 화장까지가 바로 유산화 제품이네요.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그 부분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유산화를 제안해 줄 때도 망설임 없이 사용하셨대요. 저의 주위의 모든 분들이 망설임 없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역시 너무나도 좋은 사례가 많고 지숙 리더님 저희가 작년에 그 등산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고요. 변하신 뭐 정말 좋게 허리 라인이 정말 들어가셨고요. 1박 2일 저희가 함께 유캠프 가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정말 그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까 했더니 50분에서 1시간을 정말 정석 그대로 다 전 제품을 흡수하는 것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용한 제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 반짝거리는 피부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저기 기초 화장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셔서 젤리컵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피부도 번쩍번쩍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수 리더님. 네, 저희 마이스토리 미래일기 체험 사례까지 저희 모든 우리 리더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거를 제품 하나하나 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 제품은 이 일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까? 라고 알려주실 분이 여기 지금 가장 예뻐요. 제가 보는 이 화면 중에 오늘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앉아 계시고요. 활짝 웃고 계십니다. 우리 하림골드님이 레버리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또 다 같이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리더님들, 이게 오늘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턱을 아래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얼굴이 되게 여성스럽게 나오고 내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남자처럼 나온다. 아까는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머리를 막 풀고 최대한 여성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여자 이거 우리 알고 있으면 좀 더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아 예쁘다는 소리를 또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를 위해서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오늘 보상 플랜을 준비한 골드 디렉터 신아린입니다. 유산화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나 안 들어봤다. 나 잘 모르겠다. 나 생소하다. 나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유산화 강의를 많이 접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이 뜻 혹시 다들 알고 계세요? 저만 몰랐나요? 저 레버리지라는 뜻 잘 몰랐었는데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작은 힘으로 큰 것을 들어 올리는 네. 오. 자, 레버리지라는 뜻은 작은 힘으로 큰 것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의 원리를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도 레버리지 할 수 있죠. 55개국의 나라에서 100만 장자가 5일마다 탄생하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레버리지 알란가 모를란가 하이거지를 전달하는 대회가 열렸어요. 대회가 열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기간은 8일 동안 1,000만 원의 상금이 걸렸어요.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 대회는 세일즈맨과 네트워커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옆에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마법의 똥가루. 자, 변비 탈출 하이버즈를 전달하는 대회예요. 세일즈맨과 네트워커가 이 대회에 어떤 사람이 우승자가 될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일즈맨 엄청나게 바쁘죠. 그리고 이 네트워커. 보니까 사진으로만 봐도 세일즈맨 쪽에는 하이버지가 10개가 있고 네트워커 쪽에는 딱 2개만 있습니다. 어머, 8일 동안 전달하기 대회인데 첫날만 딱 봐도 세일즈맨의 하이버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세일즈맨은 대회 첫날부터 본인이 계획을 했죠.
나는 매일 10개씩, 10개씩 판매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첫날에 이렇게 10개를 딱 채우고서 마음을 안심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이 네트워커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비를 힘들 때, 나 파이버즈를 먹고 진짜 쾌변에 맛봤어. 근데 말이야, 내 친구 걔가 말이지,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띠롱띠롱 전화해가지고 친구에게 파이버즈를 막 전달했어요. 그 하루에 그 친구에게 전달해서 1일째 소득은 파이버즈를 2개 전달하게 되었답니다. 그 음수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아니, 세일즈맨은요, 이날 아침부터 또 열심히 일어나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쫙 돌리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쫙 돌리고 전화하더니, 또 하루의 할당량, 본인이 약속한 10개를 딱 판매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네트워크 보세요, 네트워크. 화면에 딱 4개가 보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4개보다는 그래도 한 10개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네트워커는 자기 동생에게도 전달을 했고, 어제 소개해서 구입한 그 친구는 본인의 엄마에게 전달을 해서 총 4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3일째를 한번 볼까요? 와, 이 세일즈맨은요, 이날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바쁘게 10개를 판매해서 30개의 판매로 마감을 했습니다. 총 누적 개수는 30개예요. 이 옆에 네트워크를 보니 만나는 사람에게 이 효과를 전달하는 사람에게만 열심히 전달했더니 총 누적 개수는 8개밖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일째가 되었어요.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많은 비교가 딱 되죠? 세일즈맨은 아침 일찍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10개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옆에 네트워커는 8명이 한 개씩 본인의 지인들에게 전달을 해서 총 누적 개수가 16개가 되었습니다. 아니, 벌써 대회가 절반이 지났는데 한참 차이가 나죠. 네트워크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5일째가 되었습니다. 세일즈맨은 어제와 같이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막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또 10개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개수 50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네트워커는 16명이 각자 한 명씩 전달하는 방법으로 32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일째 다음 6일째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잔! 그런데 6일째 되었을 때는 비슷해졌어요. 세일즈맨은 10개를 부지런히 팔아서 총 6개가 되었는데 이 네트워커 보세요. 네트워커는 지금까지 전달한 것처럼 각자 한 명씩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달을 했더니 총 64개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터무니없는 누적 개수를 보면서 이미 승부는 정해졌다. 안 봐도 비디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결과가 뒤집히고 있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네트워커가 세일즈맨을 역전하게 되는 겁니다. 7일째가 되었어요. 하루만 버티면 더 된다는 그 마음으로 이 세일즈맨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아침부터 부지런히 또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운 계획대로 7일째에도 판매를 10개해서 총 70개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네트워커는 어떤가요? 어제 겨우 세일즈맨과 비슷한 누적 개수를 갖게 된 네트워커는 여기 보이죠? 64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 개씩 전달을 했더니 128개의 누적 개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8일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짜잔! 자, 8일째가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상식이 열리는 이 8일째에
세일즈맨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판매한 판매 대금은 받았지만 남은 게 없었어요. 그 이유, 너무 열심히 판매를 하러 다니다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결국 판매해서 받은 돈까지 병원비로 쓰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이 네트워커는 시원하게 쾌변을 본 경험으로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면서 꾸준함과 복제, 축적의 효과를 보게 되어서 상금뿐 아니라 보너스 여행까지 가게 되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어요. 짜잔! 신이 난 네트워커는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 이분이 가이드분을 보니까 변비가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하이보즈를 이렇게 딱 한 잔 타드리면서 먹어봐라 했겠죠? 바디랭귀지로 막 먹어보라고 했는데 쾌변의 경험을 해드리게 했더니 순식간에 해외의 라인도 펼쳐지게 되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일즈맨과 네트워커의 차이점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세일즈맨은요, 혼자서 자신의 시간과 능력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네트워커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6일째부터 역전이 되면서 7일째부터는 2배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는 더 커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고르고 또 골라서 우리가 선택한 유산화 비즈니스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굉장한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 일이죠. 당장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초조하고 또 불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레버리지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에 더 확신을 갖고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리더님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린 리더님이 레버리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아주 쉽게 파이버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잘 보셨죠? 또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파이버지 8일 8일째예요. 그 처음과 마지막에 큰 차이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지금 레버리지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판매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결국엔 쌓이고 쌓이면 그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화이버지 하나 가지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젤리 유튜브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젤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 보시면 훨씬 더 재밌고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신 우리 리더님들 덕분에 아주 43분이에요. 아주 여유롭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예쁘게 앉아 계시는 분 있어요. 아름다운 이맛에 다시고 계십니다. 왜냐면 목소리가 예쁘게 나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리더십을 준비해줄 저희 신하나 골드님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우리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환영의 박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강의 꼭지를 맡은 신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앞선 강의들이 사실 너무 웃고 울고 너무 재밌어서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고 제가 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리더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은요. 도를 아십니까? 아니고요. 지우는 재미를 아십니까? 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 살면서 지우고 싶은 것들 많이 있으시죠? 뭐,
아무랬던 나의 과거일 수도 있고,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는 걸 수도 있고, 누가 손자국을 찍어 놨는지 내 차에 창문을 닫고 싶고, 없애고 싶은 얼룩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저녁 먹고 주만다고 앉았는데 접혀서 불편한 내 뱃살일 수도 있어요. 그쵸? 싫어서 또는 없애고 싶어서 지우는 것들도 있지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우는 것은 나의 꿈 리스트, 일명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 버킷리스트에서 내가 이루어서 지워나가는 나의 작은 성공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혹시 주변에 버킷리스트, 이 꿈리스트를 써보신 분들이 우리 젤리팀에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그걸 써놨던 나의 다이어리가 가까이 있다면 펼쳐봐 주셔도 너무너무 좋고요. 혹시 핸드폰에 기록하셨던 분들은 줌 하시는데 뭐 지장이 없으시다면 본인이 쓰셨던 올 초든 유산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써봤던 리스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 또는 젤리의 꿈리스트 30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 다이어리, 캐스트 다이어리 앞부분에도 이 버킷리스트의 샘플이 있고 나의 버킷리스트를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여기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되고 싶은 모습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건데요. 다들 30개 이상 한번 꽉꽉 채워 써보셨죠? 써보셨던 그날의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땠어요? 막 설레셨어요? 아니면 살다 내가 뭐 이런 걸 다 써봐 막 낯간지럽게 민망하고 막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후자였어요. 그날에 느꼈던 감정이 그 무엇이든 간에 지금 작성한 리스트를 쭉 보시다 보면요. 아,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아니면 평상시엔 사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어떤 건지가 어느 정도 가닥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리스트는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뭐 평생 무슨 혈액형 검사 한 번 해서 결과 나오듯이 변치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한 4년 전쯤에 이제 이 작업을 처음 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전 낯간지럽고 막 숙제처럼 했어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요,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력이 있는 사람인 거. 정말 꽉꽉 채워 쓰는 게 다 사고 싶은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썼던 다이어리를 열어봤더니 첫 스타트가 일단 8천만 원짜리 차로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제가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은 걸로만 30개를 다 못 채웠어요. 근데 써보라고 제안하신 분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채우긴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못 채우겠는 그 빈칸을 한 번쯤 내 인생에서 이런 걸 해보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쓰다 모르겠으면 옆에 계신 분 거를 조금 베껴 썼어요. 그날 저의 꿈 리스트에 들어온 거겠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뭐 8천만 원짜리 차도 언젠간 살 거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고 이런 것도 사야지 이런 가방도 사야지 했던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제 꿈리스트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리가 남아서 뒷부분에 썼던 그 상대적으로 저에게 작아 보였던 그런 리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이루어서 하나씩 제가 지워갔더라고요. 저한테 그것은요. 월 3만 원 기부하기.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가족 여행 숙박비 한정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가족 여행 숙박비 쏘기였어요. 줌 어디 갔지? 저 보이세요? 자, 제 다이어리 속 꿈 리스트에서 이 두 가지를 잃었다 하면서 하이라이트를 쓱 그었을 때 그 느낌이 8천만 원짜리 차 이름을 꿈 리스트에 작성하던 그 순간보다 저는 훨씬 더 설렜었던 것 같아요. 무력의 아이콘에서 뭔가 베품의 아이콘이 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나 유산화로 벌써 두 가지의 꿈을 이뤘네? 전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꿈을 꾸는 사람에서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낚시하시는 분들은 손맛이라고 하죠. 이 버킷리스트를 지우는 손맛을 그날 느꼈어요. 그러면서 격하게 지우고 싶다. 여기 있는 것들을. 근데 아시죠? 써야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써보셔야 돼요. 자,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 키워주려고 아주 작은 도전부터 하게 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딸 둘을 키우는데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해주고 싶어서 던져줬던 게 저는 한자 8급 시험이었어요. 한자 8급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말고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숫자, 요일 뭐 이런 게 합쳐져 있는 한자 30개만 알면 시험을 칠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어요. 70점 이상이면. 애들 인생에서 그 한자 8급 시험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뭐 사실 대수겠어요. 그쵸?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는 네가 하면 합격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어라는 그 경험이었거든요. 저에게 이 월 3만 원짜리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거 지속하고 있어요. 매달 3만 원이에요. 가족 여행 숙박비를 내가 내는 거 이게 저한테는 한자 8급을 같은 어떤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꿈 리스트라는 게 왜 버킷리스트잖아요. 버킷리스트의 원래 의미는 그 왜 몸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 사랑을 다할 때 그때 아 정말 나 이것만큼은 이루고 할 걸 그랬어 할 정도로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리스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정말 극한에 갔을 때 돌아보는 그런 하고 싶은 것들 말고요. 뭐 이런 사소한 것들 내가 해나갈 수 있는 리스트로 한번 이 30 리스트를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지우려고 뭐 그닥 원하지도 않고 막 너무 사소한 거 이런 거 쓰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죠?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요. 꿈은 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현실. 이렇게 따로 내보내 주지 마시고요. 이 두 개를 연결하셔야지 지울 수 있는 데까지의 그 속도감이 생겨요. 갑자기 공유가 켜졌어요, 호스트님.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썼던 이 꿈 리스트 30개를 봤는데요. 제가 올해 이 5개를 지웠더라고요. 30개 중에 5개를 지웠으면 전 적지도 많지도 않은 딱 괜찮은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2달 남았으니까. 여전히 제가 아까 썼던 그 8천만 원짜리 차와 50평대 집은 지워지지 않고 탑 랭크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워나간 5개가 뭔지 공유를 할게요. 연 1회 가족 국내 여행 쏘기, 연 1회 가족 해외여행 쏘기, 매해 제주 프로모션 달성하기, 서밋 달성하기, 본사 강의 무대에 서기. 이렇게 5가지를 지웠어요. 이 5가지 중에 4가지가 사실 여행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걸 각각으로 제가 1월부터 뭐 11월까지 지우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잘 맞물려 있었어요. 자, 매해 제주 프로모션 달성하기. 이건 그냥 막연히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주제가 우리들에게는 아니죠. 전 유산은 사업가잖아요. 그런 저에게는 마땅히 도전해야 하는 과제였고 달성해야 되는 뚜렷한 꿈이었기 때문에 제주 프로모션 도전은 당연한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들에게 유산화를 소개하고 후속하고 이런 등등의 액션을 적극적으로 했겠죠. 그런 프로모션과 더불어서 뭐가 좋아져요? 주급이 좋아져요. 나에게 받는 수당이 좋아져요.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스폰서님들 소통하다 보니 그러면 맞물려서 서밋도 도전해 볼까가 시작되더라고요. 자, 제주 프로모션을 달성했어요. 이걸로 사실 아이들 데려가면 국내 여행 쏘기까지 일타쌍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여기 웃고 계시는 동숙골드님 가족과 이제 아름 스폰서님과 함께 추가적인 제주 여행을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국내 가족 여행 쏘기라는 리스트도 제가 지울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서밋과 제주 프로모션을 도전하다 보니 뭐가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주급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 제주 여행 때 함께하지 못했던 저희 남편까지 온 가족이 일본 여행을 계획했고 이번 달 초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재밌고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였죠? 아까 서밋. 그 여행 프로모션인데요. 서밋 달성했다라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또 오늘 옛날 다이어리 뒤져다 보니까 올해는 까먹고 안 썼는데요. 2년 전에 쓴 그 버킷리스트에 엄마 아빠 모시고 해외여행 가기가 있더라고요. 저 3주 뒤에 엄마 모시고 아빠는 못 모시고 가고요. 엄마 모시고 베트남 푸꾸옥으로 서밋 여행 가거든요. 그럼 저는 2년 전에 썼던 그 리스트도 또 하나를 지운 게 되더라고요. 유산화에서 번 돈 이렇게 착착착착 모아서 다음에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부모님 모시고 멋진 해외여행도 가고 우리 가족 데리고 여행 가야지 이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연결해서 빠르게 꿈을 이뤄가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지금 뭐 도전할 수 있어요? 거제
거제 프로모션. 거제 여행 프로모션을 2인 또는 4인 달성하면 리더님들 대부분이 꿈 리스트를 공유하다 보면 여행이 대부분 한 개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썼는데 없어, 지금 리스트에. 그럼 우리 그 다이어리 버킷리스트 샘플 보면 45번에 샘플에 뭐가 있냐면요. 매년 테마별 가족여행 가기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샘플 속에 있는 거, 내가 베낄 수 있는 거. 그럼 올해는 어떤 테마의 가족여행 가지 고민 안 해도 돼요. 제주든 거제든 다 준비해주는 여행. 자, 그래서 아까 꺼내보시라고 했던 본인의 꿈 리스트를 한번 쭉 보세요. 위에 써 있다고 꼭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위에 썼다고 꼭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보시면서 이거는 30번, 30개 중에 뭐 20 몇 번이지만 이건 내가 먼저 이룰 수 있겠는데 하는 항목들이 있으면 체크해 두세요. 별표를 치셔도 좋고요. 하트를 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것부터 해보세요. 지우는 맛, 이 손맛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워야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쓸 자리가 생겨요. 처음 꿈 리스트 쓸 때는요, 다들 막연히 큰 거 쓰기 마련이에요. 저처럼. 그쵸? 저 첫 해에 버킷리스트 30개를 못 채웠는데 오늘 계산하니까 합이 3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막 썼나 봐요. 근데요, 유산화를 하면서 이 꿈 리스트를 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저도 한 번 하면 끝일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이어리가 새거 오면 써보자. 뭐 홈미팅을 하면 다 써보자. 여러 번 쓰게 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제 꿈이 어느 정도 자라고 변하는 거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썼던 허무맹랑해 보였던 그 꿈 리스트 속에 제가 살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얘기 말고도 제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기억하는 한 리더님의 버킷리스트였는데요. 여기도 계세요. 젤리의 40살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구진영 리더님인데, 진영 리더님은 버킷리스트 얘기하실 때 늘 난 주먹만한 다이아를 원해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던 뭐 2년 전, 3년 전에도 저는 그녀의 그게 너무 무력으로 안 보이고 예뻤어요. 왜냐면 너무 상징적이잖아요. 주먹만한 다이아. 그런 얘기를 하는 진영 리더님도 너무 멋있었는데 최근에 그랬던 그녀가 꽃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 꽃을 가꾸는 정원이 있는 곳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먹만한 다이아가 있는 삶도 멋있었지만 다이아 옆에 꽃이 있는 삶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서로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것도 이 꿈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 다이어리 버리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까 왜 쭉 제 3년, 4년 된 다이어리를 꺼내봤다 그랬잖아요. 달라지는 내 꿈 리스트를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와, 나 이런 건 잊고 있었네?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는 게 올해 리스트는 없었잖아요. 그런 거 다 찾으면서, 맞아. 나 이런 거 꿈꿨었지. 이걸 다시 찾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처음 알았던 게 제가 아까 5개 지운 것 중에 여행 빼고 마지막 하나가 본사 강의하기였잖아요. 저 올해 본사 강의 2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유산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쓰던 그 리스트에도 나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기라고 써놨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오늘. 관종이었나 봐요. 본투비 관종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도 드시죠? 살기도 바쁘고 나도 일 이렇게 탁탁 하고 있는데 뭘 굳이 간질간질하게 꿈 얘기를 하고 그걸 써보라 그러고 지워보라 그러고 나눠보냐. 또는 나 지금 충분히 여행도 갈 만큼 가고 있고 나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있는데 또 여행 그거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거 가야지만 삶을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빚도 갚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나 낯간지럽지만 스테처를 한 번 쓰고 끝날 줄 알고 썼던 건데 자꾸 쓰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변하는 재미를 느끼고요. 우리 오래 살아요. 120살까지 산대요. 구글에서는 500살까지 살 수도 있다라는 그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모인 우리는 유산화 먹으면서 건강 관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린 진짜 더 오래 살 거예요. 이건 팩트잖아요. 그럼 이왕 오래 사는 거, 매일 똑같이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뭘 진짜 갖고 싶은 건지 필요한 건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씩 이뤄가보고 지워보고 새로운 꿈도 꿔보고 성공하는 삶 사는 게 더 멋있지 않아요?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희 아침 6시 반에 같이 책 읽는 거 하죠. 그 아주 사소한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 거기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정체성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대요.
모든 행동은 자신이 되고 하는 사람에 관한 증거가 된다.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성취, 꿈 리스트 하나씩 지어보는 그 작은 성취의 경험을 꼭꼭 쌓으셔가지고 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스스로 믿음을 더 굳게 가져가는 그런 젤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